안녕하세요. 가면쓴 라이더입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주차장에서 거부를 당했어요. 그 주차 거부를 당해서 그거를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오면 경찰이랑 같이 얘기하고 넘어가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토바이가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네, 주차증을 받았어요. 거부했는데 네. 해소해간 이유는 뭐예요? 오토바이 주차가 안 된다고요. 처음에 당시에는 된다고 해서 발부한 거 아니에요? 네, 발부 받았는데 네.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급을 받아서 오토바이에다가 부착을 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하면은 네. 보통 관리에서 차량이 2대 잡히면 주차비도 따로 내는 붙어야 건데 되고. 네. 저는 차를 팔았어요. 오토바이 주차하려고 네. 차를 팔고 차 주차대 등록증을 이제 반납하고 그럼 여기는 네. 한 대는 공짜고 두 네, 대부터 두 부과되는 대부터 시스템이에요? 비용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오토바이 한 대를 주차 등록을 해놨으니까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 차량 칸 안에 한 대를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쪽 오시다가 보면 아까 저쪽에도 바이크를 한 대 정상적으로 그렇게 주차를 했어요. 네. 근데 저거는 뭐라고 안 하시고 제가 주차한 것만 지금 딴지를 걸거든요. 근데 심지어 어제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띄어갔어요. 주차 등록증. 그렇다는 거는 제 오토바이에다가 손을 댔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강제로 떼갔다라는 거. 아, 기분 나쁘죠? 네. 어쨌든 간에. 이 관리소장님 뭐라고 하세요? 관리소장님은 아파트 이 주차 칸에 네.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주차장관리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륜차 주차를 거부하실 수 없다. 2012년 1월 달에 이 법이 개정이 됐고 이륜차는 엄연히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차 거부하시면 안 된다. 만약에 주차 거부하시면 3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 또는 여기가 주차장이 폐쇄가 될 수 있다. 물론 여기는 거주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폐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었을 때 시정명령이 내려올 수는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법 모르겠고 네. 그냥 떼라. 그리고 주차 자기 옮겨라.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지금 뭐 도로 복도나 요런 데다가 가생이에다가 주차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땡을 발급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좀 한 칸을 차지하는 거는 여기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피해 안 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죠. 그죠? 이게 돼도 상관없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폐쇄 안 하는 조건으로 좀 피해 안 가는 쪽으로 해서 다른 차량이 이제 안 하는 조건으로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륜차는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네네. 한 칸을 차지할 수 없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증을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네네.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하셨는데도 말이 안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저희는 이제 딱 그 형사적인 부분만 관여하는 거예요. 민사적인 부분은 네네네네. 선생님이 시청에 민원 넣으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추후 문제고 네. 이게 재물 손괴가 되냐 안 되냐. 네. 근데 재물 손괴가 저희가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 오토바이에 차를 댔는데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용이 가능해요 지금 오토바이가. 증만 가져간 거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증에 대해서 이게 뭐 나한테 발급한 건데 임의로 갖고 간 거냐 그런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게 형사적인 부분은 관여할 부분이 크게 없을 것 같다. 근데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게 차라고 하면 네. 문을 따고 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륜차는 문을 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안쪽에다가 붙여놓은 건데 그러면 제가 발급받은 거면 그건 제 물건인 거잖아요. 근데 제 물건을 동의 없이 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재물손괴가 아니라면 이건 절도 아닌가요? 제 물건인데? 저는 그렇게는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어찌 됐건 간에 아파트에서 뭐 직원의 실수든 뭐든 일단 저한테 발급을 해줬잖아요. 발급을 해줬으면 그건 제 거고. 네. 일단 형사적인 부분 가기 전에 소장님하고 그럼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약간 제가 이렇게 가버리면 진흙탕 싸움 될 것 같은데. 근데 경찰분을 제가 이제 모신 이유는 네. 우선 법적으로는 주차관리법에 이륜차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저희도 뭐 그런 세세한 법까지는 특별법까지는 찾아봐야 돼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진짜 잠 못 자고요. 새벽 5시까지 막 검색을 막 했어요. 네. 판례도 다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판례들도 있고. 네. 네. 알아요. 오토바이가 네. 판이 된 적이 네, 있는데 네. 이게 저거를 이제 저희는 형사적으로 접근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뭐 한다고 했는데 또 뭐 검사나 그때도 이렇게 판단 안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가 나을지 그리고 이게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로 형사 쪽으로 가서 그냥 하면 바로 진입상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사셔야 되고 계속 만나야 되는 어떤 관리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다음에 그거 먼저 해본 다음에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저희 말씀드리는 거죠. 바로 막 이렇게 바로 어차피 진행하시는 거는 증거도 있고 네. 선생님 발급받은 날짜 기록 그다음에 떼간 거 다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선생님 네네. 아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법적 절차 가기 전에 경찰한테 조언도 받았고 선생님이 뭐 주차장법이랑 다 이거 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에 피해가 간다. 특히 여기를 관리하고 주차하고 발급받은 사람이 1차적으로 피해를 가지 않겠냐라고 말씀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대화가 안 된다면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예 그게 맞지 않나. 그러면은 지금 바로 저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차권을 회수해간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절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항상 이제 존재하는 거죠. 발급을 해야겠고 선생님 내 소유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건데 내 그 의견에 상관없이 뛰어간 거니까 절도로 해도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은 관리 여기서 정식으로 발급받았으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 건드린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통계 부분은 안 되고 건드렸다고 해서 절도 부분은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건든 거랑 이제 푸신 거랑 다르잖아요. 푸시는 사용이 일시적으로 안 되면은 일시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고 대명성이 됐지만 이제 손만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면서 살짝 일시적으로 다 대명성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오토바이 건드렸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건 좀 대명성의 부분은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지금 이제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를 경찰관 분들이랑 같이 가서 얘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중재 역할은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지죠.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다시 한번 얘기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같이 가보실까? 아, 네, 네. 그냥 어디 여기 여기. 저쪽 건물이요. 안녕하세요. 그 관리 소장님. 네, 110동 101호 입주민인데요. 그 바이크에 그 주차증, 바이크에 붙여놓은 주차증이요. 그거 빼가셨더라고요. 저 찍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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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저 찍고 있어요. 네. 제가 반납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반납 못한다고 했잖아요. 반납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키지 마세요. 제 목소리 들어가니까. 이거 안 끼면 얘기 안 해요. 저 증거 자료예요. 저 증거 자료예요. 키지 마세요. 증거자. 뭐 제가 뭐 피해자입니까? 제가 피해자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저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지금 말씀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보다도 저도 관리과장인데 지금 요거 저도 지하 공사하면서 보시고 오셨어요. 밑에 사진 좀 찾아라. 그게 우리가 세상에 1246대인데 네? 1246대인데 자기 지정 차량을 이런 거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아니, 지정 차량처럼 한 게 아니고요. 네, 붙여놓은 게 왜 붙여놨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 네, 저는 말씀하세요. 여기서 10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런 걸 옷도기봉을 이렇게 세워서 거기다 글을 써놓고 자기 지정 차량을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잖아. 이걸 건드는 사람은 CCTV 확인해서 자기 돈이 있겠다. 이건 지금 이 근처 아파트 단지를 가봐도 그런 건 없어. 이게 시대에서 공동주택에 사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한 세대 한 주차장이 확보가 됐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 우리는 주차장이 1246대인데 600대도 못돼. 지금 주차장 그려있는데 그러면 우리 차들도 그래. 그러면 자기가 내가 홀수당 여기는 내가 주차하겠다 이거나 똑같은 거야. 그런 걸로 딱 해놓고 그냥 그런 건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실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관리과장이지만 저는 순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항상 보면서 그런 건 일단은 그런 거 하자는 관리실에 와서 물어보고 그 많은 오토바이들이 주차장 다 차지해서 되면은 정말로. 그리고 관리 규약에도 오토바이가 됐든 차가 됐든 그런 내용이 관리 규약에 다 심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차는 아니래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다고 여기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공대표들한테 건의를 해서 관리 규약에다 오토바이들 나는 오토바이밖에 없으니까 오토바이도 주차를 아니래 되게 해달라. 그것도 지정은 안 된다고. 왜냐면 1246대 세대가 있으면 1246대 주차장이 확보가 됐으면 자기 홀수 딱 대놓고 거기다 지정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개수가 여기는 뭐 운동 하시다시피 뭐 지구에서 보셨지만 주차장이 반도 안 된다고 세대수에. 근데 그렇게 해놓은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네, 이제 저 얘기할게요. 입주민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지금 민원이 계속 온다고. 네, 저 얘기할게요. 네. 네, 제가 오토바이를 뺄 때는요, 그 꽃가를 없애요. 그 자리에 차를 댈 수 있게 꽃가를 없앤다고요. 근데 오토바이를 계속 주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꽃가를 세워놨어요. 왜 세워놨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륜차는 한 칸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이후에 여기서 이제 주차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주차 발급받았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셔라. 라는 내용을 부착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오토바이를 뺄 때는 그거는 옆에 계단으로 치워놔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지금 우리 아가씨가 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런 걸 차량인 줄 알고 있다. 두 번째. 그리고, 그거 남이 아니 네. 제가 다른 걸 떠나서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지금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가 10대를 넘게 이렇게 주차돼 있어. 다 차량이 있잖아요.
다들 차량 있으신 분들. 사람도 있고. 저는 차량을요. 그러니까 일부러 뺐어요. 바이크 주차하고 싶어서 차량을 일부러 뺐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뺐어도 이치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진짜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 잠깐만요. 그건 내가 얘기를 먼저 하면은 이건 절차라는 게 있는 거야. 절차. 우리는 입주자 자체 회의에서 결정한 걸 관리사무실에서 집행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관리규약 같은 게 입주자 대표에서 지문거리에서 규약을 변경해서 오토바이도 주차 차량 안에 될 수 있다 주차 안에 그런 명시가 돼 있다고 하면은 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돼서 자기 지정차는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문구가 딱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합치 안 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지금 진짜 뭐 차가 있거나 지금 우리 단지에 차 없는 사람도 많아요. 없는 사람이 많아. 우리 단지에 차 없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우리 단지가 노인 인구가 여기 주차 차 2대 3만원씩 내는 사람도 또 많아. 차 두 개에 뭐 아니 진짜 두 대인 사람은 3만원을 자기를 받고 세 대인 사람은 10만원을 받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워낙 주차장이 그런 집행을 한다고 관리사무실에서 주차가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 뭐 아시다시피 여기 중사동 여기 그 주공은 거의 다 그래. 우리가 그래서 그 문제도 3단지 거기 1단지 은하마을 이런 데 다 전화를 해봤어. 오토바이 주차하는데 관리계약이 되냐고 없대. 저 말해도 될까요? 혹시? 네? 저 말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자, 2012년 1월 달에 주차장 관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륜차가 차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12년 7월부터는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주차 거부를 할 수가 없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관리규약, 아파트 관리규약 중요하죠. 근데 아파트 관리구약은 주차장법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상위 개념의 법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니, 본인이 찍어도 서로 목소리 하는 거 들어가고 그러면 하는 사람 기분이 안 좋지. 사실은 결정권자 소상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딱 그 얘기를 해야지. 그 싫다고 하면 끄고 얘기하지. 무슨 뭐 우리가 저기도 아니고 그걸 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진짜 굉장히 싸우는 것 같고 막 싸울 일이면 그래. 제가 이걸 킨 이유는요. 이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주차 관리증, 주차 등록증 있죠. 그거를 빼가셨잖아요. 말없이 빼가셨어요.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전화를 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법으로 막으실 수 없다. 근데 저기 그걸 세워놓고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야 돼. 지금 차별지가 없어서 주민들 뺑뺑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오토바이 대고 이거 세워놓고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그걸 누가 생각해도 지정 차량만 그렇게 하지. 그걸 누가 정해간다고 의식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단지 앞에 여기 있잖아요. 네. 바깥에 오토바이 세우는 거는 주차 딱 공간이 딱 쓰여놓잖아요. 그거는 1년 넘게 한 2년 봤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차량도 있어요. 그 오토바이. 저 집은 오토바이를 여기다가 대고 뒤집어 씌워놨는데 저도 여기 위에다가 대고 뒤집어 씌워놓지 한번 그렇게 나름했어요. 그때 차 있을 때 우리가 차가 있을 때 그리고 얘가 좀 더 비싼 오토바이를 갈았어요. 갈면서 엄마 내가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차를 탄다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한 대는 권리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고 갈았잖아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치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은 이거 내가 다 해서 제가 일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차피 동대표 회의날 참석을 해서 그 관리비약 제정을 해달라고 하고 그 오토바이도 대중 있게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그 지정은 안 되고 우리도 대표회의에서 오토바이도 차량 사선 안에 자기가 결정한다고 그러면 붙었잖아요. 지금 내일 저녁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하신다고요? 붙었잖아. 그게 이제 그 동대표에 붙잖아. 그럼 대표회의에서 그걸 날 끝나고 발언권을 없어서 기차 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럼 거기에서 결정한 관리사무실은 거기에서 회의에서 결정한 거 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실은 집행기구니까 결정한 걸 지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너도나도 이렇게 지하주차장에 결정한다고 안 되는 거지. 그건 미안해 생각해야 돼. 학교에 근데 대해서. 과장님 저 말씀 좀 들어볼게요. 1시간 반가량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요렇게 여기도 오토바이를 주차를 이렇게 주차증 받아서 주차하고 있어요. 근데 저거를 주차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관리실에서 몰랐대요. 저게 주차가 됐는지 몰랐대요. 저것도 회수하겠대 저것도. 그래서 경찰이랑 대동해서 갔고 그 경찰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형사가 아니고 민사라서 일단 형사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었던 주차 스티커,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주차 스티커, 그거를 저의 동의 없이 떼가셨어요. 그 떼가셨다라는 거는 결국엔 제 점유물이고 제 점유물을 동의도 없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거는 절도죄에 성립되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 사건에 해당된다 라고 하셔서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관리실에 가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면은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관리소장님께서. 그리고 관리 과장님께서는 뭐 카메라를 찍고 있어도 그냥 대화를 하셨고요. 근데 말이 안 통해요. 일단 이륜차는 본인들은 그냥 차로 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뭐
지금 세대가 1240세대인데 주차 공간은 600대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중에는 뭐 주차가 안 하는,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집들도 있고 차량이 2대 3대 있는 집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이륜차까지 허용을 해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더 없어질 거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다른데 2대 3대 줄 거 한 대씩만 배분해줘도 이렇게 차 많지 않습니다. 2대 3대인 집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바이크라는 이유 하나로 바이크는 자전거 주차하는데 주차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어이없어 하시면서 관리소장님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이거는 민사기 때문에 껴들지 않으셨는데 관리소장님께 이거 자전거랑 비유하는 건 좀 아니다. 이륜차는 엄연히 세금도 내고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자동차랑 법이 다 똑같다. 근데 왜 자전거랑 비교를 하시냐,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자분께서도 하시는 말이, 당연히 내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가 바이크 주차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주차를 뺐어요. 자동차 주차를 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나한테 원래 할당됐던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이륜차라는 이유 하나로 주차를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물어봤어요.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이륜차 주차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지만 지금까지 이륜차는 주차를 거부해왔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약에 없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규약은 이륜차 주차 허용을 한다라는 내용도 없지만 이륜차 주차는 불허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파고들어서 제가 이제 부천시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전화로 이제 민원을 넣었고, 부천시청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주택가랑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사유지가 아닌 곳, 뭐 공영주차장 또 주차장 요금을 받는 곳이라면 당연히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유지의 경우 주택관리과에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주택관리과로 연결이 됐고, 주택관리과에 계신 분이랑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통화했을 때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이륜차 주차를 불허한다는 내용,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주차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판례를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법, 주차장법의 더 상위법이라 그 근거는, 그 얘기는 이제 타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서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들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그런 판결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확실히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하셔야 된다, 분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일단 그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는 이륜차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차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에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그 관리 규약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이 아예 적혀져 있지 않다면 이거 규제할 수 없다로 이제 통보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통보를 하셨는데 수일 내로 이분들이 이제 입주자 뭐 대표 회의를 통해서 그 규약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번 건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자
새 입주자가 아닌 기존 입주자에게는 그 전에 내용, 그 전에 아파트 관리 규약의 내용으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아파트 관리 규약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아파트에서 지금 6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기존 세입자였습니다. 네, 기존 입주민이에요. 기존 입주민이었기 때문에 기존 입주민에게는 새로운 관리 규약의 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관리 규약이 통하는 것이고, 저는 그 관리 규약 이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 규약 이전의 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후경에 시청에서 아파트 관리실 관리소장님께 전화를 해서 확인한 후 내용을 통보한다고 해요. 물론 이게 이제 공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공문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한번 통보를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지금 규제를 할 수 없다, 관리 규약 자체가 애당초 처음에 만들어진 규약이 이륜차를 제재할 수 있는 규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 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는 일단 정당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 오토바이에, 제 바이크에 주차 허가증을 붙여놓은 걸 제 동의 없이 뜯어 가셨어요. 그거는 제 소유물이고 제 점유물입니다. 근데 그거를 동의 없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사소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도죄로 형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을 시청에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는 이륜차 주차할 수 없습니다, 따로 가생이에다가 주차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절도죄로 고소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같이 동행해 주셨던 경찰분께서도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다 봤고 그리고 증거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 자기네들이 이미 현장 검증은 다 끝냈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처리해 드리겠다라는 답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 현장에서 제가 말이 통하지 않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민원을 시청에 넣을 테니 민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한테 원래 발부해줬던 그 주차증을 다시 돌려주시고, 만약에 시청에서 이거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따라서 저는 그러면 그거는 어찌됐건 저에게 발급을 해주셨던 것이고,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제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제 소유물이기 때문에 제 소유물을 동의 없이 가져가시지 않았냐, 그러면 그건 절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저는 현장에서 절도죄로 고소고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이제 인적 사항을 이제 적으려고 이제 관리소장님한테 이렇게 다가가니까 관리소장님이 이제 당황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절도냐, 발급해서는 안 되는 걸 자기는 발급을 한 거고 그건 잘못됨을 바로 잡으려고 자기가 가져온 거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경찰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발급했더라도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륜차라는 사실을 알고 발급하셨기 때문에 그 잘못 발급했다라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급해서 이미 차주분께
증여가 됐기 때문에 그건 차주분 소유가 맞습니다. 근데 동의 없이 그냥 가져가겠다라는 말만 하고 제가 가져가지 마십시오 라고 비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가셨으면 그건 절도죄가 성립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경찰분께서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관리소장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당황하시면서 그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돌려주시면 일단 민원 결과를 토대로 민원 결과가 이륜차는 그 해당 아파트에서는 주차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돌려드리겠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돌려드리고 제가 가생이에다가 주차하겠다,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거는 안 된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일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통보해드리겠다라고 해요. 당연히 그 결과는 안 되는 걸로 나올 거예요. 이륜차에 대한 지금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아파트 주민들도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 나오시는 과반수 이상이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찬성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뻔한 결과가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이륜차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라는 점을 이미 들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없지만 여태 해왔던 관행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은 법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저는 그거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전화로 다시 민원을 넣었고, 제가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그거 좀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민원을 넣었고 바로 그 전화 유선상으로 바로 답변을 받았어요. 규약 자체에 언급 자체가 없었으면 그거는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고, 새로운 규약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도 전달받았습니다. 예외된다. 이미 저는 거기에 오래 거주했던 입주자였기 때문에 그건 예외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번에 생긴 논쟁 때문에 규약이 바뀐 거기 때문에 저는 논외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진짜 규약에,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이륜차에 대한 언급조차가 없었다면 저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청에서 확인을 통해서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청에서 그걸 확인하고 이제 규약이 없었으면 너네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내용을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시 관리실에 가서 주차증을 발급을 받을 거고요. 저는 바이크를 주차 등록을 한 대만 했어요. 어차피 주차 공간 한 대를 쓰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이제 땅땅땅 내려지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바이크를 주차 등록을 해버릴 겁니다. 주차 등록을 해서, 사실 원래는 진짜 주차 등록을 한 다음에 한 자리 다 차지하려고 했어요. 한 자리씩.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원래 없어요. 원래는 주차 등록이 된다면 이제 2대 등록한 다음에 한 공간에 2대를 놔두려고 했어요. 한 공간에 2대를 놔두려고 했는데, 만약 진짜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가진 바이크들을 다 등록한 다음에 진짜 한 대당 한 대 자리를 진짜 확보해 버릴 거예요. 뭐 물론 그거를 장기적으로 그러겠다는 건 아니죠. 약간의 시위성으로 짧게 그러겠다는 건데, 너무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미 2012년 1월 달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된 법안은
이륜차도 차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버렸고, 따라서 이륜차에 주차 거부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차 거부를 할 시에는 300만 원 미만의 과징금과 6개월 동안 시정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는 주차장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유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차장 폐쇄가 이루어지진 못하죠. 과징금이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아니면 주택관리과에서 그래도 주택에는 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완만하게 합의를 좀 보십시오 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그게 바로 너네들이 규약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규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하지 말고 새롭게 만든 규약으로 다른 사람들부터 규제해. 새로 입주하는 새로운 입주민들을 규제해. 기존 입주민들은 그러니까 뭐 특정 대상자가 저가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규제하지마가 아니라 기존에 입주해서 거주하던 입주민은 규제할 수 없어. 다만 새로운 입주민한테는 규제할 수 있어. 이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고요. 지금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올 때 주차 스티커가 없는 바이크를 한 자리에 세워놓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나오기 전에 관리실에도 얘기를 해놨어요. 일단 어떠한 상황들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합법적으로 일단 주차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주차증도 발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주차를 할 것이고, 만약에 제 주차한 곳에 저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이신다면 그거는 제가 세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법 스티커는 부착하지 않겠다 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아무튼 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뭔가 진행이 되는 대로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퇴근하는 길입니다. 아까 출근을 해서 부천시청의 주택관리과 담당자님과 통화를 한 두세 차례 했어요. 오전에 민원 넣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아파트 관리실에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자 출근해서 한 번 더 연락을 드렸었는데, 일단 얘기는 전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관리소장한테 전달한 게 아니라 그냥 관리실 직원한테 전달이 된 부분이라 제가 관리실에도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실 직원에게 전달됐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었어요. 전화를 다시 드려서 관리소장님과 정확하게 통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통화를 하시고 그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고, 이제 통화를 하셨는데 아파트 관리실의 이제 관리소장님은 계속 이제 똑같은 말만 하신대요. 주차 공간이 여유가 없다 보니 이륜차는 허용해 줄 수 없다. 다만 요번에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겠다. 논의해서 주차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정해서 뭐 얘기해 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일단 공동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관련 내용, 뭐 주차나 뭐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대요. 정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관리 규약으로 정해져서 아파트 내에 작은 법이 되는 거죠. 그 법으로 이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륜차는 주차가 안 되는 걸로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서 막아버리겠다 이거거든요. 그전에는 관리 규약에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거부할 권한이 전혀 없는 건데, 그 관리 규약에 그거를 만들어서 넣어서 이륜차 주차 못하게 막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시청의 이제 주택관리 담당자님께 여쭤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 거부를 당하면 이거는 사실상 법이 아닌데, 네, 이건 나라에서 정한 법이 아니고 나라에서 정한 법인 주차장법이 더 상위인데, 어떻게 그 법이 아닌, 나라에서 정한 법이 아닌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나라에서 정한 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건 아니래요. 법을 무시할 수 없다. 관리 규약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륜차에 대해서를 논하면 안 된다. 다만 논하는 부분들이 이 주차 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논할 것이지 뭐 다른 걸 논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주차 등록증을 발급을 제가 못 받으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이륜차라는 이유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주차 등록증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주차가 가능한 건데, 이 주차 등록증을 못 발급받게 하는 것 자체가 이륜차에 대한 제재가 아니냐.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갖고 와서 주차 등록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차 등록증이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륜차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거는 사실상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또 맞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랏밥 드시는 분께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자기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쉽게 말씀드리지는 못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하셔야죠. 근데 그 근거가 이미 법률상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법률상에 그 근거가 이미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근거를 자꾸 따지고 있어요. 지금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이 관할 구역에 이런 판례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좀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시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전화 드려서 말씀 나누면 그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내용이 생기면 다시 관리실에 전화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정확한 법률상의 근거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법리 해석을 한 해석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요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판례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고 싶지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관련 사례, 관련 판례 이런 것들을 저도 찾아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께서도 그러면 자기도 자기 눈으로 봐야 되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답답했어요. 아니, 왜 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관련 사례들이 이미 있어요. 2012년 1월 달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2012년 1월 이전에,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이륜차는 차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주차장법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2012년 1월 달에 그 법이 개정이 됐고, 개정이 된 뒤로부터 6개월 뒤인 7월 달에 그 법이 시행이 됐어요. 첫 시행이 되면서 몇 군데의 이제 그런 공동 주차구역인 그런 곳들에서 이제 혼란이 좀 발생을 하긴 했었죠. 하지만 관련 사례들과 판례들을 찾아보니 이륜차 주차 거부를 했던 그런 주차장은 이제 사설 주차장의 경우 심하면 폐색 조치가 이루어졌었고요. 보통은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륜차의 주차 공간을 따로 이제 빼가지고 그게 이제 몇 평에 몇 대 정도 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설 주차장의 경우 뭐 6자리 정도 6자리 정도 8자리 정도를 따로 빼놔가지고 1륜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놓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바이크가 된 게 아니라 막 이런 마티즈 같은 소형차들이 막 대져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 아무튼 간에 201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판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과거에 어떤 한 아파트에서 좀 가생이에 주차를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복도 지나가는 이제 길목 뭐 이런 가생이 쪽에다가 주차를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어떤 분이 매너 주차라는 쪽지를 붙여 놓은 거예요. 매너 주차. 바이크한테 매너 주차하래. 그게 매너 주차 한 건데.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나서 이 차 주차 그 구역 한 칸을 그냥 주차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문구를 적어 넣으셨어요. 자기는 매너 주차한다고 이렇게 가생이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너 주차를 하라고 해서 진짜 매너 주차를 했다. 그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은 그분이 항상 그렇게 가생이에 주차했던 걸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질타하신 여론이 없었어요. 질타를 하지 않았어. 이분이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해당 주차장도 주차를 할 수 있게 구역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개의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인스타를 통해서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혹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2륜 주차장 구역이 있는 거 제외하고 없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 등록증을 발부받아서 주차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지 있으면 좀 DM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제 스토리를 읽으신 분들은 한 7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10분 정도가 이제 본인 아파트명과 바이크 사진, 주차되어 있는 사진 이거를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지역을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해당 아파트는 그게 된다는 거야. 뭘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더 좀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일부 몇 분의 이제 거주지의 경우는 되게 주차장 컨디션도 좋고 주차 가능 대수가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 한 세대당 2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주차장이 남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곳들은 사실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곳은 1240세대예요. 근데 1240세대 단지 안에 주차 구역이 600개 정도 나와 있어요.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을 포함해서 60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차 등록되어 있는 건 1000대가 넘는데요. 1000대가 넘어요. 1240세대인데 100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분명히 차가 없는 집이 있어요. 네. 차도 없는 집이 있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없는 거겠죠. 근데 그 말을 더불어서 한 세대당 2대 보유하고 있는 집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차는 2대씩 주차해도 되고 바이크 한 대 주차 못해? 난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바이크 주차를 하기 위해서 제 차를 뺐습니다. 제 차 주차를 빼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원래 대고 있던 저의 이제 할당량이 있었던 건데 그걸 그대로 그냥 다시 가져왔을 뿐인데 이륜차라고 안 된다는 거죠. 이륜차라고 안 된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제가 그 이륜차 제 바이크를 한 대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오뚜기 꽃가를 하나 세워놨었어요. 그 오뚜기 꽃가를 세워놨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렇게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꽃가에다가 저는 정상적으로 주차 등록증을 발급받아 해당 자리에 주차하였습니다. 만약 제 차량에 손을 댈 시에는 재물손괴로 고소고발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네. 물론 이게 뭐 잘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 바이크를 지키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을 거라는 예상이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꽃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주차한 거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그 꽃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차량을 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바이크를 타고 나갈 때는 그 꽃가를 다른 데다가 치워놓고 다른 차량이 될 수 있게 열어놓고 바이크를 출차를 했습니다. 근데 그 꽃가를 보고 왜 지정주차 하려고 하느냐, 왜 그 한 자리를 네가 계속 먹으려고 하느냐, 왜 점유하려 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점유하려고 하는 걸 보았느냐, 내가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바이크를 타고 안 나갔을 뿐이지 내가 나가는 걸 보았느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갈 혼자만 덩그러니 서 있는 걸 보았느냐 물어봤더니 그건 또 못 봤대요. 왜냐, 본 적이 없어. 나와서 본 적이 없어. 나와서 본 적이 없어. 본인들이 순찰하면서 본 적이 없어.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다른 입주민들이 그 해당 자리에 바이크를 한 대 그냥 세워놓은 게 안 입고 와서 민원을 건 거예요. 근데 민원 건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한다는 얘기가 뭐였냐면 바이크가 저렇게 주차를 해도 됩니까? 라고 민원을 걸었대요. 가뜩이나 주차자리 없는데 바이크가 저렇게 주차해도 됩니까? 라고 민원을 걸었대. 진짜 저는 못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이륜차에 대한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 바이크가 저렇게 주차해도 돼? 하고서 좀 검색해보면 나오는 건데 네? 근데 그거를 막 민원 걸어가지고 지금 사람 하나 예,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 의견은 항상 쉬워요. 하지만 그 반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정말 어려워요. 있는 걸 있다고 말하는 게 어려워. 있는 걸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은 너무 쉬운 거야.